이거 뭐 하는 거냐면 우리 화학 변화, 화학 반응식 쓰는 법도 배웠고 물리 변화에 상태 변화나 모양이 변하는 게 있다 이런 것도 배웠고 자 기본적으로 여기는 화학 변화 기준으로 나오는데 뭐 화학 변화 아니고 사실 물리 변화여도 상관은 없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을 하게 돼요.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을 하게 된다. 자,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 연소. 연소 뭔가가 불타는 반응이잖아. 연소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방출하는 거예요? 막 불태우고 있어요. 에너지가 나와요? 아니면 얘가 에너지를 흡수해요? 에너지가 나와요? 아니면 흡수해요? 방출이에요? 흡수해요? 나오죠. 그러니까 연소 일어날 때 뜨겁잖아요. 막 불타면서 얘가 에너지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이 뜨거워지지. 이해했어?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해서 주변을 뜨겁게 하는 반응, 에너지를 방출해서 주변을 뜨겁게 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 발생시켜 뭐를? 열이 막 나오는 거야 반응하면서. 그래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요 주변은 따뜻해져요. 주변은 따뜻해져요. 왜냐? 얘가 열을 막 내니까 반응하면서 얘가 열을 내니까 주변이 따뜻해져. 이러면 다 발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가 연소야. 연소는 다 발열이에요. 뭐가 불타면 다 뜨겁잖아요. 그쵸? 그 다음 또 우리 이거는 고등학교 가서도 또 배우겠지만 산성염기성 이런 거 초등학교 때 안 배우나? 산성염기성. 산성물질과 염기성 물질을 섞고 나서 비커를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비커가 따끈따끈해요. 얘네가 섞이면서 안에서 막 반응을 하면서 열이 나오는 거야. 이런 게 발열 반응이에요. 산염기 이름에 산이나 염기자 들어가면 얘네는 다 발열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에 산이나 염기자 들어가면 다 발열이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요거는요. 산화칼슘은 가루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다 물을 막 떨어뜨리면 열이 발생하면서 비커가 막 뜨거워지거든요. 이런 걸 어디에 쓰냐면 그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동물 전염병 있어요. 구제역이라고 소나 돼지가 걸리는 병인데 한 마을에서 예를 들어 돼지가 구제역 걸렸어. 그럼 이게 전염병이라 옆마을로 옮길 수가 있어요. 이쪽 마을에 사는 사람이 구제역 바이러스를 묻힌 채로 옆마을에 가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갈 때 바이러스가 옮을 수 있으니 길에다가 이런 산화칼슘과 물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분무를 해요. 뿌려요. 그러면 차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차에다 막 뿌리면 얘가 뜨거우니까 차가 소독되는 거야. 그럼 바이러스가 죽는 거죠. 이럴 때 얘네들을 써요. 그래서 이런 건 섞으면 따뜻해지는 거구나. 열이 나온다. 발열 반응. 산화칼슘과 물.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 호흡.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호흡이 여러분 지금 숨 들이쉬고 내쉬는 이 호흡을 말하는 거겠어요? 무슨 호흡이야? 세포호흡. 여러분 세포에서 뭐 하고 있어?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내고 있다고요. 에너지를 내고 있으니까 발열이지. 안 그래? 그 다음 금속이 녹쓰는 거. 철을 오랫동안 공기 중에 두었더니 녹이 쓸었다. 여러분 녹은 왜 쓰는 거예요? 철이 뭐랑 반응해서 녹쓰는 거야? 산소죠. 철이 녹쓰는 것뿐이 아니고 뭐가 산소랑 결합했다? 그러면 거의 다 발열이라 보시면 돼요. 뭐랑 산소랑 결합했다? 그러면 95% 발열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녹쓰는 것도 발열이야. 물론 녹이 내 눈앞에서 막 보일 만큼 빠르게 쓰는 건 아니에요. 되게 천천히 진행되는 반응이라서 우리가 못 느끼는 거지 실제로 녹슬면서도 열이 나와요. 이게 너무 천천히 일어나서 열이 찌끔찌끔씩 나오니까 우리가 모를 뿐. 알겠습니까? 뭔가 산소와 결합하면 다 발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열이 나와요. 그리고 산과 금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름에 산, 염기 이따위 거 들어가면 다 발열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산염기 애들은 주로 발열 반응을 많이 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왜냐면 얘가 내니까. 열을 내니까 당연히 주변이 따뜻해지죠. 그리고 이걸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해요. 자, 이건 반응 전이에요. 반응 전. 반응물은 반응 전을 말하는데 반응 전에 에너지가 이만큼 있어서 지금 보면 자, 근데 반응 끝났어. 에너지가 요만큼 됐어. 아이고, 나머지 이만큼 어디 갔습니까? 줄었네요. 얘 어디 갔어요? 이만큼 방출한 거예요. 열을 방출했으니 에너지가 줄죠. 안 그래요? 그러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 중 누가 많은 거예요? 반응물이 많은 거예요. 반응물이 갖고 있던 에너지 중에 일부를 방출하면 발열이 되고 일부를 방출하고 남은 게 생성물의 에너지가 되니까 생성물은 에너지가 주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그래프 보시고 이게 발열 반응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야 돼요. 발열 반응은 어디에 이용하냐? 어머, 당연하지. 연소, 난방하고 음식 조리하고 손난로, 핫팩 있죠? 흔들면 뜨거워지잖아요. 이거 다 발열 반응이에요. 안에서 섞이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서 열 나와갖고 뜨거워지는 거야. 그 다음 제설제. 여러분 겨울에 눈 와가지고 빙판길 되면 여기다 뭐 뿌려요? 뭐라고? 소금을 뿌려도 되는데 소금은 비싸서 막 그렇게 뿌리진 않고요. 소금 대신 염화칼슘이라는 걸 뿌려요. 그죠? 이거 뿌리면 얼음이 녹거든요. 빙판길이. 왜 녹는 거겠어? 발열 반응이야. 얘가 물에 녹으면서 열을 막 내니까 뜨거워져서 얼음이 녹는 거예요. 이거 다 발열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반응하면서 열을 흡수하는 거야. 반응하면서 열을 흡수하는 거야. 흡열 반응이라 그래요.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져요. 내가 반응하면서 주변의 열을 뺏어오는 거예요. 내가 반응하는데 쓰려고. 알겠습니까? 그럼 주변의 열을 뺏어왔으니 주변은 시원해지죠. 열을 뺏겼잖아요. 흡열 반응 그래프 좀 보세요. 반응하기 전에는 에너지가 이만큼밖에 없었어요. 자, 반응이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많아졌어. 에너지. 어이구, 이만큼이 어디서 온 거야? 밖에서 흡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쪽은 에너지를 뺏겼으니까 밖은 시원해지죠.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올라가요.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이해했어요? 이 그래프? 자,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 보시면 여러분 광합성. 광합성 할 때 무슨 에너지를 흡수하죠? 빛 에너지 흡수하죠. 흡수했으니 흡열이지요. 에너지를 흡수했으니 흡열이지요. 그죠? 그 다음 수산화바륨과 염화암모늄. 여러분 선생님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요. 자,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수산화바륨과 염화암모늄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염화암모늄 대신 질산암모늄과 뭐 물을 섞었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암모늄자 들어가면 다 흡열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암모늄자 들어가면 다 흡열입니다. 제 들어가는 애들은 전부 흡열 반응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수산화바륨이라는 애랑 염화암모늄이라는 애를 섞으면요.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갖고 얘가 엄청 차가워져요. 그래서 이 실험을 원래 어떻게 하냐면 있다. 자, 안 펴보셔도 돼요. 지금 나무 판자떼기 위에 플라스크를 올렸잖아요. 근데 플라스크하고 판자떼기 사이에 물을 뿌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놓고 이 플라스크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냐? 아까 그 수산화바륨하고 염화암모늄을 넣으면 얘네가 막 안에서 흡열 반응을 하잖아요. 주변에서 열을 막 흡수해요, 얘가. 그럼 밖에가 차가워지잖아요. 밑에 뿌려놓은 물이 어떻게 될까요? 얼어붙어요. 밑에 뿌려놓은 물이 얼어붙으면서 나중에 이게 얼어갖고 들면 밑에 판자떼기까지 같이 들려오는 거야. 언 거지, 물이. 왜? 얘가 반응하면서 열을 흡수한 거야. 그래서 주변이 차가워져서 물이 온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요런 게 흡열이에요. 주변을 시원하게 만드는 거. 오케이. 그래서 흡열 반응의 예시에 뭐 암모늄자 들어가는 거 다 흡열이고요. 광합성, 빛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흡열이고요. 탄산수 나트륨이 혹시 어디에 쓰는 건지 알아요? 이거 빵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베이킹 파우더 들어봤어요? 제빵소다. 빵 만들 때 빵 반죽에 이 가루를 넣어요. 이게 그 주성분이 탄산수 나트륨이에요. 그리고 빵 만들 때 이 반죽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븐에 넣어요. 가열을 하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탄산수 나트륨이라는 애는요. 열을 가하면 열을 흡수해서 막 안에서 분해가 돼요. 분해되면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돼요? 빵이 부풀어 올라요. 빵이 부풀어 오르고 딱 쪼개보면 여기 보세요. 구멍이 숑숑숑숑. 이거 뭐야? 이산화탄소 기체가 빠져나간 구멍이에요. 탄산수 나트륨이라는 애는 가열하면
열을 흡수하여 안에서 분해가 돼갖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구나. 이것도 흡열이에요. 열을 흡수해서 자기는 분해가 됐으니까. 됐습니까? 요런 게 흡열 반응. 그 외에 위에 보시면 그래서 이거 탄산수소 나트륨에 여기 보여요? 열분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열분해에 열자가 들어간다고 발열로 착각하시는데 이거는 열을 흡수하는 분해의 줄임말이에요. 알겠어요? 열을 흡수해서 분해되는 거니까 흡열이에요. 열자 붙는다고 다 발열이 아닙니다. 소금과 물의 반응은 뭐냐면 물에다가 소금 섞어서 소금물 만들려고 해요. 이거 흡열이게요? 발열이게요? 라는 질문이에요. 물에다가 소금 녹여서 소금물 만들 거야.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물에 소금 섞으면 온도가 떨어져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물의 전기분해 잘 나오지는 않는데 여러분 내가 열분해가 됐든 전기분해가 됐든 뭔가를 가해서 분해한다 그러면 다 흡열이에요. 얘는 전기 에너지를 흡수한 거고 얘는 열 에너지를 흡수한 거예요. 어쨌든 뭔가를 흡수했으니 다 흡열입니다. 그래서 뭘 줘서 분해한다 그러면 다 흡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져요. 낮아져요. 그래서 이런 걸 어디에 이용하냐? 냉각팩. 다리 같은 거 발목 삐었을 때 차가운 팩 갖다 대거든요. 흔들면 뜨거워지는 건 핫팩. 이건 발열 반응을 이용한 거고요. 주먹으로 막 치거나 흔들어서 차가워지는 팩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냉각팩이라서 얘는 흡열 반응을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끝이에요, 여러분. 되게 쉽죠? 프린트 좀 보실래요? 자, 우리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무슨 반응? 발열. 흡수하면 흡열이지요. 방출하면 발열, 흡수하면 흡열. 자, 그럼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는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져요. 열이 나왔잖아요. 주변은 따뜻해져야죠.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는 낮아져요. 흡수했으니까 온도가 떨어져야죠. 자, 봐봐요. 발열 반응이 일어났어요. 반응물 에너지와 반응하기 전이죠. 이게 전. 이쪽이 반응 전, 이쪽이 반응 후예요. 자, 발열 반응했어요. 잘 보세요. 반응 전과 반응 후 중에 언제 에너지가 많아요? 지금 발열이에요. 열을 방출했어요. 반응 전과 반응 후 중 언제 에너지가 많겠어요? 전이 많죠. 전이 많았는데 방출을 했으니 후는 줄어드는 거예요. 방출한 만큼. 근데 얘 밑에 놈은 흡열이란 말이에요. 전하고 후 에너지를 흡수했어요. 언제 에너지가 많겠어요? 후가 많죠. 왜냐면 반응하면서 에너지를 밖에서 얻었을 테니까 늘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자, 산화칼슘과 물 아까 이거 기억나요? 바이러스 죽일 때 쓴다고. 돼지, 구제역, 바이러스. 무슨 반응이겠어 얘? 발열이에요. 뜨거워져서 바이러스 죽이는 거예요. 차에다 뿌려가지고. 응? 그 다음 철의 산화가 철 녹쓰는 걸 말하잖아요.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철이 녹슬어요.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야, 녹쓰는 건 누구랑 결합하는 거라고요? 산소랑 결합하는 거라고. 산소랑 결합하는 건 다 발열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아. 산소랑 결합했다 그럼 다 발열이에요. 산염기, 삼염기 들어가면 흡열이다, 발열이다. 산염기. 발열이다. 산염기 들어가면 발열이라 그랬잖아요. 탄산소 나트륨 열분해. 흡열이야, 발열이야? 흡열. 내가 열자 들어간다고 발열 아니랬죠? 이거는 열을 흡수하는 분해의 줄임말이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이거 흡열이에요. 질산 암모늄자 나왔다. 암모늄 이 말 들어가면 다 흡열이다. 금속과 산염기 들어가면 다 발열이다. 기억나시죠? 물에다 소금 탔어요. 소금물 만들어요.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소금물 만들어요.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소금물 흡열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소금물 만드는 거요. 저기 산꼭대기에 가면요. 아이스박스 통에 아이스크림을 파는 아저씨 있어요. 아이스박스 통 안에다가요. 얼음을 집어넣어요. 밑에다가. 얼음은 원래 온도가 0도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숟가락으로 소금을 막 뿌려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얼음 녹은 물에
소금이 녹으면서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안에 온도가 대빵 시원해져. 0도가 아니라 얘네 안에 온도가 막 10도,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요. 이 안에다가 아이스크림 넣어놓으면 안 녹아요. 온도가 낮아져서. 이런 데 쓴단 말이에요. 소금하고 물 섞은 건 흡열이에요. 소금이 물에 녹으면서 흡열되는 거예요. 온도가 떨어져요. 그 다음 광합성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빛에너지? 빛에너지? 흡수! 흡열이잖아요. 이 사람들아. 발열 반응을 이용하는 얘 너무 쉽다. 손난로 핫팩이요, 핫팩. 그죠? 그 다음 연소. 음식 조리하는 것도 다 발열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역시나 이제 산에 올라가면 산에서는 불을 피우면 안 돼요. 산에서 밥을 먹고 싶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발열팩이 있어요. 조리용 발열팩. 봉지를 뜯으면 밑에 있는 물질의 화학 반응이 막 일어나면서 봉지 자체가 막 뜨거워지면서 안에 음식이 조리되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발열팩 이런 거 다 발열 반응을 이용하는 거라고요. 이런 것 중에 아무거나 2개 써주시면 돼요. 발열 반응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 이게 손난로 만드는 건데요. 여러분 핫팩을 흔들어 보면 안에 가루 들었죠. 그 핫팩 안에 든 가루의 정체는 철가루예요. 자, 철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한다? 녹이 쓴다. 흡열이다, 발열이다? 발열이다. 근데 이게 속도가 빨라, 느려? 느리죠. 철이 녹쓰는 게 눈앞에서 막 보이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철을 가루로 만들잖아요? 그럼 녹쓰는 속도가 겁나게 빨라져요. 이게 덩어리 때는 천천히 반응해요. 근데 가루를 만들어 놓으면 반응하는 속도가 빨라져서 그 손난로 안에 철가루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막 흔들잖아요? 이 철가루가 산소와 막 반응하면서 산화돼요. 즉 녹슬어요. 그럼 걔가 열을 발생하면서 얘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안에 숯가루니 소금이니 질석이라고 하는 약간 동글동글한 그 돌멩이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걸 같이 넣어줘요. 얘네를 넣어주는 이유는 다 하나예요. 반응도 잘 되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반응도 잘 되라고. 메인은 이놈이에요. 메인은 얘예요. 철이 흔들면 산소와 반응하여 녹슬면서 열이 나오는 거. 이게 핫팩이에요. 나머지 애들은 더 잘 되라고 그냥 넣어주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빈칸 채우기. 이 주머니를 흔들면 손난로 안에 철가루와 누가 반응하는 거예요? 산소가 반응하는 거예요. 공기 중에 산소가. 산소가 반응하여 에너지를 흡수한다, 방출한다.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래야 따뜻해지지. 그럼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즉 손난로가 따끈따끈해져요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밑에 놈 보세요. 아까 그거 나무 판자떼기에 물 뿌리고 수산화바륨과 염화 암모늄 반응시키는 거예요. 얘네 무슨 반응한다고요? 발열이에요? 내가 암모늄자 들어가면 다 뭐라? 암모늄자 들어가면 다 흡열이다, 흡열. 암모늄자 들어가면 다 흡열이다. 이 안에서 얘가 흡열을 해갖고 막 열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얘네가. 그래서 플라스크 안에서 흡열 반응이 일어나요. 흡열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는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져요. 주변은 열을 뺏기잖아요. 그럼 물도 온도가 같이 낮아져요. 밖에 물 뿌려놨잖아요. 온도가 낮아지면서 얘가 얼어가지고 나중에 플라스크랑 판자떼기가 달라붙어요. 아, 진짜 흡열이 일어났구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이게 끝이에요. 마찰전기부터 갈 건데, 자, 쉬운 얘기를 해보죠. 여기 이게 플라스틱 막대기예요. 자, 플라스틱 막대기.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 뭐예요? 2글자? 원자죠, 원자. 얘도 당연히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플라스틱 막대기도. 근데 원자는 가운데에 플러스를 띄는 원자 핵하고 그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있는 전자하고 이걸로 이루어져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원자 핵 안에 플러스의 양하고 밖에를 돌고 있는 마이너스 전자 양하고 똑같은 거 알죠? 그래서 원자는 기본적으로 중성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 플라스틱 막대기 이 안에 있는 원자들도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당연히 똑같으니까 얘는 지금 무슨 상태냐면 중성이에요, 중성.
얘 지금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중성이에요. 근데 내가 얘를 지금부터 중성이 아니게 만들고 싶어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좋으니 전하를 띄게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할래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게요? 얘 지금 중성인데 풀이든 마든 전하를 띄게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하를 띄게 하려면 핵을 움직여야 돼요? 전자를 움직여야 돼요? 전자를 움직여야 되죠. 핵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자를 잃으면 얘가 뭐가 되고 무슨 전하를 띄게 되고 전자가 하나 나갔어. 이러면 플러스죠? 근데 예를 들어 전자가 하나 들어왔어. 이러면 마이너스죠? 자, 들어오게 하든 나가게 하든 좋으니 얘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띄게 해봅시다. 어떻게 할래요? 뭐라고? 전류를 흘려줘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근데 너는 몇 페이지를 피고 있는 거니 지금? 82페이지라니까요, 아저씨. 전류를 흘려주는 거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얘 플라스틱이잖아요. 전기 통하지도 않아요. 그럼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쵸? 자, 머리카락 같은 거예요. 막 문지르는 거예요. 아니면 내 옷에 막 털이 있다 스웨터라서 막 그런데 문질러요. 그러면요, 얘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띄게 돼요. 문질렀더니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띄는 이유는 문지르면 누가 나갔다 들어왔다를 한다는 얘기예요. 문질렀더니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띄어요. 문지르면 뭐가 나갔다 들어왔다 한다는 얘기죠? 전자가 나갔다 들어왔다 한다는 얘기죠. 내가 얘를 털에다가 문지르면 전자를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어요. 잃으면 플러스를 띄었을 테고 얻으면 마이너스를 띄게 되겠죠. 여러분, 풍선 생각해 보세요. 더 쉽게 풍선. 풍선을 내가 머리카락에 막 문지르면 어떻게 되죠? 머리카락이 풍선에 막 달라붙는 거 알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자, 내가 풍선을 머리카락에 막 문지르잖아요? 그러면요, 풍선에 있는, 머리카락에 있는 전자가 풍선으로 옮겨가요. 전자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머리카락은 전자를 어떻게 했어요? 잃었어요? 얻었어요? 머리카락의 전자가 풍선으로 간다고요. 머리카락은 전자를 잃었어요? 얻었어요? 제 질문이 어려워요? 머리카락의 전자가 풍선으로 이동한다니까요? 문지르면? 그럼 머리카락은 전자를 잃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잃은 거죠. 풍선의 입장에선 전자를 얻은 거죠. 그럼 머리카락은 전자를 잃었으니 플러스를 띄어요? 마이너스를 띄어요? 다시. 머리카락은 전자를 잃었어요. 잃으면 플러스예요. 제발. 잃으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제발. 얘네는 잃으면 플러스예요. 이거 좀 헷갈리지 마요. 머리카락은 전자를 잃었잖아요. 마이너스가 없어졌으니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풍선은 전자를 얻었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된다니까요. 그럼 얘는 플러스가 되고 머리카락은 플러스가 되고 풍선은 마이너스가 됐어요. 둘이 서로 어떻게 하겠어요? 막 당겨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풍선에 막 달라붙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문질렀더니 한 놈은 플러스 되고 한 놈은 마이너스 됐어. 자, 우리는 이것을 마찰전기다. 마찰전기다. 문질러서 풀마를 띄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문질러서 풀마를 띄게 했어. 마찰전기를 띄었어. 자, 그러면 내가 둘이 문질렀어요. 문질렀더니 둘 다 플러스가 됐어. 혹은 문질렀더니 둘 다 마이너스가 됐어. 자,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문질렀더니 둘 다 풀, 둘 다 마. 이거 왜 안 돼요? 자, 문지르면 한 놈은 전자를 잃어요. 그럼 다른 놈은 얻어야죠. 잃는 놈이 있으면 얻는 놈이 있어야지 둘 다 잃을 순 없어요, 여러분. 둘 다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한 놈은 잃고 한 놈은 얻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문지르면 둘이 띄는 전하의 종류는 반대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한 놈이 플러스면 다른 한 놈은 무조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왜? 한 놈 잃었으면 한 놈은 그만큼 얻었다는 얘기니까. 이해했어요? 즉, 마찰시킨 두 물체는 항상 어떤 종류의 전하를 띈다?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항상 반대 전하를 띄어요. 그럼 반대 전하를 띄니까 얘네 둘은 땡겨요? 밀어요? 땡겨요. 마찰시킨 두 물체는 항상 둘이
땡기는 거예요. 왜? 무조건 하나는 풀 하나는 마가 될 거니까.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에 풍선이 있어요. 여기도 풍선이에요. 풍선 두 개가 있어요. A, B. 자, 내가 이걸 갖다가 털가죽을 가져와요. 털가죽. 털로 만든 막 수세미 같은 거예요. 자, 털가죽으로 A를 막 문질렀어요. 그리고 이 털가죽으로 B도 막 문질렀어요. A와 B는 땡기게요, 밀게요? 이 경우는 둘이 밀죠. 왜겠어요? 자, 털가죽으로 A를 문질러요. 그럼 A와 털가죽은 무슨 전화가 돼요? 서로 같은 거 다른 거. A와 털가죽. 얘네들은 서로 문질렀으니 다른 거죠. 만약에 털가죽이 풀이라면 얘가 무조건 마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B랑 털가죽. 이것도 무조건 얘네들이 반대. 털가죽이 풀이면 얘가 마가 될 거잖아요. 그럼 A와 B는 오히려 같은 게 되죠. 얘네들은 서로 미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게 마찰전기예요. 그래서 문지르면 왜 풀마를 띠게 되니? 안에서 누가 움직이니까? 전자가 움직이니까. 전자를 잃은 놈은 플러스, 전자를 얻은 놈은 마이너스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이해 못했어? 이게 마찰전기예요. 자, 원래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양이 똑같거든요. 그러나 내가 마찰을 하면,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하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누가 이동해? 전자가 이동을 해요. 그래서 한 놈은 풀, 한 놈은 마가 되게 되어 있어요.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를 띠게 돼 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얘 원래 중성이었다요? 얘 원래 중성이었다요?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 똑같았어요. 원래 중성이었는데 문질러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게 만들었어. 우리가 이런 걸, 야, 내가 얘를 대전시켰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얘를 대전시켰어. 야, 얘 중성인데 내가 풀마 띠게 만들었어, 이 뜻이에요. 전하를 띠게 만들었다? 대전시켰어. 그리고 얘는 이제 대전이 된 물체잖아요. 이런 걸 대전체라 그래요. 얘는 이제 대전체가 됐어. 전하를 띠게 됐어, 이런 뜻이에요. 문질렀더니, 문질러서 얘를 대전시켰더니 대전체가 되었어. 풀마를 띠게 되었어.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얘를 문질러서 전하를 띠게 만들었어요. 영원히 띠고 있어요, 이 전하를 얘가? 영원히 띠고 있어요? 아니, 내가 풍선에 머리카락을 막 문지르면 얘가 영원히 붙어 있어요? 내 머리카락은 영원히 공중에 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시간이 흐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대전의 반대말, 방전이라고 합니다. 방전.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마찰전기예요. 문질러서 전기 띠게 되는 거. 지금 풍선과 수건을 마찰시킨 거예요. 수건이 털가죽 같은 거예요. 털 막 달린 거. 지금 풀마 개수가 둘 다 똑같았거든요. 다 중성이었거든. 근데 막 문질렀더니, 자,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가요? 수건에서 풍선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건은 이제 뭐가 돼요? 플러스, 풍선은 마이너스. 자, 수건과 풍선 사이엔 무슨 힘이 작용하겠어? 서로서로 땡기겠죠. 풀마를 띄었으니까. 서로서로 땡기는 힘. 두 글자로 말해봐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 둘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인력입니다. 인력. 여러분, 이런 단어를 모르면 어떡해. 둘이 서로 반대를 띠면 땡기게 돼 있죠. 이게 인력이고요. 둘이 서로 같은 전압, 둘 다 풀풀이거나 둘 다 마마야, 이러면 서로 밀잖아요. 서로 미는 걸 척력 혹은 반발력이라고도 해요. 척력과 반발력이 같은 말인데 보통 척력으로 표현을 많이 할 거예요. 인력 그러면 땡기는 거, 척력 그러면 미는 거예요. 오케이? 요 인력과 척력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 전기력입니다. 인력과 척력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 전기력이에요. 풀마 사이에 밀고 땡기는 건 다 전기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기력의 종류를 쓰시오. 그러면 인력이냐 척력이냐를 묻는 거예요. 알겠어요? 전기력에 인력도 있고 척력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3번, 동그라미 3번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잃기 쉬운 물체인데 전자를 잃으면 풀이 돼요? 마가 돼요? 전자를 잃으면 풀이 돼요? 마가 돼요? 풀이 돼요. 이쪽으로 갈수록 플러스가 되기 쉬운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플러스가 잘 되는 거예요. 얘는 전자를 얻기 쉽잖아요? 얻기 쉽잖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제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털가죽하고 유리 막대를 막 문질렀어요. 털가죽하고 유리 막대를 막 문질렀어요. 둘 중에 누가 플러스가 돼요? 털가죽이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에 가까운 애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고 있냐? 플러스에 가까운 애가 플러스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했니? 여기까지 이해했니? 자, 그러면 털가죽과 유리를 문질렀어요.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인 거예요? 털가죽에서 유리예요? 유리에서 털가죽이에요? 누가 전자를 잃었어요? 털가죽이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를 줬잖아요. 그러면 털가죽에서 유리로 전자가 이동을 한 거라고. 알겠어?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유리 막대하고 명주 헝겊을 문질러요. 유리 막대와 명주. 누가 플러스가 돼요? 유리가 플러스가 돼요. 이번엔 유리가 잃고 명주가 전자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문지르냐에 따라 풀이 될 수도 있고 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플러스에 가까운 쪽일수록 풀이 되기 쉬운 애, 마이너스에 가까운 쪽일수록 마가 되기 쉬운 애예요.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자, 그럼 이 중에서 문질렀을 때 가장 대전이 잘 될 것 같은 두 놈을 골라보세요. 털가죽과 플라스틱. 제일 플러스 잘 되는 애, 제일 마이너스 잘 되는 애 문지르면 가장 대전이 잘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대전되기 쉬운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이걸 대전열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 순서까지 외우라고 하진 않아요, 학교에서. 근데 대전열을 주면 얘랑 문지르면 누가 플러스 되겠구나. 이건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 주변에서 요 마찰전기의 의한 현상 여기 보시면 빗으로 머리 빗으면 머리카락이 빗에 막 달라붙고, 겨울철에 옷 갈아입으면 머리카락이 옷에 막 달라붙고, 그 다음 이거 스웨터를 벗었더니 찌찌직 소리가 나고, 이거 다 우리 뭐라고 부르죠, 겨울에? 문손잡이를 잡았더니 따끔하고 정전기. 여러분, 정전기가 다 마찰전기에 속하는 거예요. 걔네도 다 마찰전기예요. 그래서 정전기 관련 얘기 나오면 다 마찰전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 비닐랩. 여러분, 랩을 뜯어서 그릇에 붙이면 랩에 무슨 접착제가 붙어있는 것도 아닌데 그릇에 막 잘라붙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랩을 찌지지지 뜯으면서 이 뜯는 사이에서 마찰전기가 발생을 해요. 그래갖고 지들끼리 풀마를 쪄요. 그러면 내가 얘를 갖다가 그릇을 싸면 풀마 사이에 당기는 힘 때문에 막 달라붙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먼지털이로 먼지를 막 털었더니 먼지가 달라붙었대. 이것도 먼지털이와 먼지를 마찰시켰더니 풀마를 띄게 돼서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다 마찰전기. 자, 주의할 점. 마찰전기가 아닌 것. 이거 진짜 많이 헷갈려요. 자석에 클립이 달라붙는 것. 혹은 냉장고에 자석 붙이는 것. 여러분, 이거 전기력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전기력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전기력 배우고 있어요. 전기력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환장하겠네. 전기력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뭐를 띠네랑 뭐를 띠네 사이에 밀고 당기면 전기력이라 그래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띠는 애들 사이에 밀고 당기면 전기력이라 그러죠. 여러분, 자석끼리 밀고 당기면 그게 전기력입니까? 자석이 띄고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자석이 띄고 있는 건 뭐예요? N극 S극이죠. 여러분, 이건 전기력이 아니에요. N극 S극끼리 밀고 당기는 건 전기력이라고 안 그래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자석끼리 밀고 당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자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아니라 N극 S극이잖아요. N극 S극끼리 밀고 당기면 전기력이 아니라 자기력입니다. 여러분 두 개가 다른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밀고 당겨야 전기력. N극 S극 자석이 들어가면 그건 전기력이 아니에요. 자기력이에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어? 무조건 밀고 당긴다고 다 전기력이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 84쪽 오늘 요 정전기 요도까지 할 건데 정신들 차려요. 아니 무슨 다 이렇게 엿가락처럼 축 늘어져 있어요. 방학을 했으면 좀 팔팔해야지. 집에서 쉬다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얘 기본적으로 중성이죠. 중성. 자, 내가 이놈을 대전시키고 싶다. 풀이나 말을 띄게 하고 싶다. 제일 쉬운 방법은 문지르는 거였어요. 아! 주의할 점! 똑같은 종류의 막대끼리 문지르면 풀말을 띌까요? 안 띌까요? 똑같은 플라스틱끼리 문질렀어요. 풀말 띄어요? 안 띄어요? 이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똑같은 것끼리 문지르면 풀마가 안 될까요? 오, 맞아요. 똑같은 것끼리 문질러도 전자가 왔다리 갔다리 해요. 하는데 잃는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로 따지고 보면 개수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같은 것끼리 문지를 때는 마찰 전기가 안 돼요. 서로 다른 것끼리 문질러야 돼요. 여튼 내가 얘를 털가죽 같은 걸로 문지르면 풀말을 띄게 할 수 있어요. 대전을 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손 안 대고 안 문지르고 풀이나 말을 띄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손 안 대고 전화를 띄게 하고 싶어요. 그게 정전기 유도예요. 우리 원자를 생각해 보시면요. 원자는 가운데에 핵이 있고 이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있는 전자가 있다. 이 얘기를 도대체 몇 번을 하는 거야? 그런데 전자는 핵 주위에서 뱅글뱅글 돌 수는 있지만 지멋대로 나갔다 들어갔다 이게 사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쉽진 않아요. 제가 나가고 싶다고 나가고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근데 어떤 애들은 안에 원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느 원자에도 안 붙잡히고 자유롭게 원자들 사이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전자들이 가끔 있거든요. 핵 주위만 도는 게 아니라 지멋대로 막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는 전자들이 가끔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핵 주위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전자를 자유전자라 그래요. 근데 이 자유전자를 특별히 많이 가지는 물체가 있어요. 모든 물체가 다 자유전자를 다 가지지는 않거든요. 자, 저 자유전자를 특별히 많이 가지는 애들이 누굴까요? 자유전자를 특별히 많이 가지는 애들이 누굴까요? 이걸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바로 금속입니다. 금속. 철, 구리, 마그네슘. 그만. 철, 구리,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이 이 자유전자를 특별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금속은 특징이 어떤지 생각해봐요. 전기가 잘 통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딱 연결해주면 전류가 막 흐른단 말이에요. 이런 플라스틱은 전기 안 통해요. 금속이 전기가 잘 통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쟤네는 안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전자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전원에 딱 연결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 전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쫙,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쫙 움직이면서 전기가 통해요. 근데 이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금속 얘기예요. 금속. 여러분, 제가 금속 막대 하나를 천장에 매달아요. 금속 막대. 이 안에는 풀도 있고 마도 있고 자유전자도 많아요. 금속 막대니까. 하지만 자유전자가 많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인 건 아니에요. 어쨌든 전체 플러스와 마이너스 개수는 똑같기 때문에 얘는 중성이긴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플러스로 대전시킨 물체를 가까이 할 거예요. 플러스로 대전시킨 물체를 가까이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는 플러스 원자 핵도 있고 마이너스 전자들도 있어요. 마이너스 전자들은 제가 전자는 조그마니까 빨간색 점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전자들도 막 있어요. 자유전자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플러스를 가까이 하면 원자 핵과 전자 중 누가 움직일 것 같아요? 핵은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요. 플러스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안에 있는 전자들이 자, 어느 쪽으로 몰려갈까요? A일까요? B일까요? A. 전자는 내가 마이너스잖아요. 전자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좋아해요. 와, 저기 플러스가 왔네? 땡기는 힘, 인력을 받아서 얘네가 막 플러스 쪽으로 다 몰려간단 말이에요. A 쪽으로 전자들이 막 몰려요. 그럼 A의 전자들이 잔뜩 몰렸으니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를 줘요. 자, 이쪽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있던 전자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 A로 가버렸죠. B에 있는 전자가 이제 많이 안 남아있네요. 1도 안 남진 않아요. 그러나 플러스보다는 훨씬 적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은 무슨 전하를 띠겠어요? 플러스가 남으니까 플러스 전하를 띈다고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나 지금 이 막대에 손도 안 대고 양끝을 풀말을 만들었네? 이게 정전기 유도입니다. 정전기 유도. 중성인 금속 막대를 매달아요. 그런 다음 플러스를 띄거나 마이너스를 띄는 애를 이렇게 끝에 가까이만 가져다 대요. 그러면 이 안에 자유전자가 막 움직여서 한쪽으로 몰려요. 그래서 양끝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반대되는 종류의 전하를 띄게 돼요. 손도 안 대고 얘를 대전시켰네요. 이게 정전기 유도예요. 이해했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제가 플러스를 가까이 했지만 마이너스를 가까이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금속 막대 매달아 놓고 얘는 당연히 중성이죠. 매달아 놓고 여기다가 이번엔 마이너스를 띄는 애를 가까이 했어요. 자, 저 금속 막대 안에 자유전자들은 어디로 몰려갈까요? A, B. 이번엔 B로 몰려가요. 야, 얘네 다 마이너스잖아. 나 마이너스 싫어하는데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얘한테 청력을 받아서 이쪽에 다 몰려요. 그럼 여기가 막 이쪽은 마이너스가 다 없어졌으니 풀. 이때 막대 안에 플러스는 움직여 안 움직여? 플러스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마이너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놈이 대전체잖아요. 내가 대전체를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플러스를 가까이 했더니 여기가 마, 여기가 풀이 됐어요. 얘랑 가까운 쪽은 반대, 얘랑 먼 쪽이 같은 전하가 되죠. 내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땐 어때요? 얘랑 가까운 쪽이 풀, 얘랑 먼 쪽이 마. 항상 나랑 가까운 쪽은 나랑 반대되는 전하로 대전이 돼요. 그러면 요 놈하고 이쪽 플러스를 띄는 요쪽하고 둘이 서로 땡기지 않겠어요? 둘 사이에 인력이 작용해요. 얘도 요 놈하고 이쪽은 마이너스를 띄게 됐으니 둘이 어떻게 서로 땡긴단 말이에요. 오케이? 요거를 조금 이제 가벼운 걸 이용해서 실험하면 탁구공 같은 거 있죠? 가벼운 거. 탁구공 겉에를 은박지로 싸요. 그래서 이게 은박지로 쌓인 공, 이거를 금속구라 그래요. 자, 얘 당연히 중성이에요. 은박지도 금속이니까 안에 자유전자 많단 말이에요. 얘 중성인데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를 띄는 대전체를 가까이 했어요. 자, A, B 전자 어느 쪽에 몰려요? A 쪽에 몰려요. 왜?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좋아하거든. 그럼 이쪽에 뭐만 남아요? 풀만 남아요. 그래서 이쪽이 풀, 이쪽이 마가 되거든요. 너는 마이너스, 나는 플러스 서로 땡겨? 이 공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막대 쪽으로 끌려간다니까요. 인력을 받아서. 가벼움은 이게 돼요. 이해했습니까? 이게 뭐라고?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고? 정전기 유도, 정전기 유도. 여기까지 이해했나? 아, 좋아요. 자, 그래서 정전기 유도는 전기를 띠지 않은 물체, 즉 중성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니까 양끝이 풀말을 띠게 됐어. 이게 정전기 유도예요.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는 이유, 누가 움직여서 전자가 대전체한테서 전기력을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인력을 받으면 대전체 쪽으로 몰리고 청력을 받으면 대전체랑 반대로 몰리고 어쨌든 양끝이 풀말을 띠게 되는 현상. 이게 정전기 유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까운 쪽은 항상 대전체와 반대,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엔 인력이 작용해요.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 얘네들 사이는 뭐니까 인력 전력을 묻진 않지만 보세요. 저는 천장에 매달아 놓고 했지만 얘는 비커 위에 얹어놓고 한 것뿐이에요. 똑같은 실험이에요. 플러스를 가까이 했더니 마이너스가 이쪽 끝에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끝이 플러스가 됐죠 지금. 마플. 그리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더니 전자들이 저 끝으로 몰렸죠. 그럼 여기가 풀, 여기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전기 유도. 이거를 갖다가 공으로 하는 것도 여기 있죠. 원래는 중성인데 마이너스를 가까이 하니까 아이코 가까운 쪽이 나랑 반대가 됐어? 땡겨! 그래서 끌려오고 있죠 지금. 됐나요? 쉽죠? 이게 금속이 아니어도 되긴 해요. 우린 지금 금속 막대를 이용하고 있지만 금속이 아니어도 여러분 이거 지금 풍선을 머리카락 같은 데 막 문질러 놓은 거예요. 풀이든 마든 제가 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종이 조각을 놓고 이 풍선을 가까이 하면 종이가 막 와서 달라붙어요. 자석도 아닌데 왜 그러겠어요? 얘가 만약에 이 대정된 풍선이 말을 띄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종이 보세요. 이게 종이 조각이에요. 여러분 종이가 얇지만 어쨌든 종이도 윗면 아랫면이 있다고요. 이쪽에 말을 띄는 풍선이 가까이 왔어요. 자, 윗면은 풍선이랑 가까워요. 무슨 전하를 띄겠어요? 그렇죠? 가까이 한 놈이랑 반대. 왜? 전자가 반대쪽으로 도망갈 거 아니에요. 아랫면이 마이너스. 아이고 윗면이 나랑 반대네. 서로 땡겨 막 와서 달라붙어요. 철석. 금속이 아니어도 돼요. 종이 같은. 이해했습니까? 이게 정전기 유도예요. 괜찮죠? 이 정전기 유도를 이용한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도구 본 적 있습니까? 2학기에 학교를 가서 이 전기를 배우면요 이 도구를 학교에서 보여줄 거예요. 얘가 뒤로 가시면 어디 갔니? 87페이지 좀 가볼래요? 87페이지에 여기 이게 검전기라는 장치인데요. 여기에 이름을 꼭 써두시고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가 금속판이고요. 여기가 금속 막대고요. 요 밑에 부분이 금속 박이에요. 박이 뭐냐? 은박지. 금속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밑에다가 얇은 은박지 같은 거 2장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은박지 2장 달아놓은 장치예요. 그리고 밖엔 병으로 돼 있는데 요 안에는 이제 공기를 최대한 빼서 왔다리 갔다리 전자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걸 좀 차단을 한 이게 검전기인데 얘를 뭐 할 때 쓰는 거냐면요. 자, 내가 얘를 막 문질렀어요. 머리카락에다가. 여러분 눈으로 딱 보면 이놈이 지금 중성인지 아니면 대전이 됐는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얘를 눈으로 본다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었나 안 띄었나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얘 대전 됐는지 안 됐는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이 검전기라는 애 쓰는 거예요. 검전기. 전기를 검사하는 기구예요. 얘가 대전이 됐나 안 됐나 이거 알아맞히는 도구예요. 자, 원래 평상시 검전기는 요 밑에 금속 박이 이렇게 그냥 붙어 있어요. 오므라든 상태로. 근데 내가 여기에 얘를 가까이 했어요. 얘가 풀을 띄었는지 말을 띄었는지 내가 몰라요. 중성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알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는 플러스를 띄고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도 다 금속이에요. 금속판? 금속 막대? 금속판? 여기도 다 금속이잖아요. 저 안에도 자유전자가 많아요. 플러스가 가까이 왔네? 자, 저 안에 있는 금속들이 다 어디로 몰려가게 해요? 제가 이름 써드렸으니 이름으로 말해보세요. 금속? 판으로. 난 마이너스야.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좋아하죠. 최대한 쟤하고 가까운 쪽으로 다 싸그리 몰린단 말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싸그리 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막 몰려요. 판에. 여러분 그럼 박은 어떤 상태겠어요? 박에 있던 마이너스가 다 저기로 가버렸죠. 이제 박은 무슨 전하를 띄고 있어요? 플러스를 띄고 있죠. 이쪽도 플러스 이쪽도 플러스 2장 붙여놨는데 둘 다 플러스야. 둘이 서로 어떻게 하겠어? 밀어요. 애가 이렇게 벌어져요. 내가
대전체를 이렇게 가까이 하면 얘가 이게 벌어진다니까요. 벌어졌어? 그럼 얘는 뭐야? 중성이 아니네. 전하를 띄고 있네. 이렇게 검사하는 장치란 말이에요. 플러스를 안 띄고 마이너스를 띄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상태라고 쳐봐요. 그럼 이번엔 검정기의 전자들이 어디로 몰려요? 자, 얘는 판이고 얘는 박이에요. 전자들이 어디로 몰려요? 박으로 막 도망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싫어하거든. 그래서 야, 마이너스 싫으니까 도망가자. 여기 막 몰려요. 그럼 판은 지금 무슨 전하를 띄겠어요? 판은 전자가 다 가버렸죠. 판이 플러스. 박은 양쪽 다 마이너스니까 다시 벌어져요. 내가 플러스를 가까이 하든 마이너스를 가까이 하든 이 검정기는 둘 다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였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아주 좋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검정기는 얘가 대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고 싶을 때 쓰는 장치구나. 여기까지는 알겠단 말이에요. 문제는 좋아, 가까이 하니까 벌어졌어. 얘 중성 아니네. 풀이나 말을 띄네. 근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도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이거. 그럼 플러스를 띈 거야? 마이너스를 띈 거야? 자, 지금 이것만으로는 풀인지 만지까지 알 수 있어 없어? 거기까진 몰라요. 풀이든 마든 갖다 대면 벌어지는 건 똑같기 때문에 여기까지만으로는 얘가 풀인지 만지는 몰라. 풀마도 알고 싶은데? 그럼 어떡할까요? 풀마도 알고 싶은데? 자, 풀마도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는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려면요. 어디 갔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려면요. 얘처럼 원래 검정기가 중성 상태면 안 돼요. 검정기가 중성이 아니라 애초에 이 검정기가 전체적으로 전자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지금 마이너스를 띄고 있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자가 모자라서 플러스를 띄고 있구나. 중성 검정기 말고 이미 풀이나 말을 띄고 있는 검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박이 벌어져 있는 상태. 마이너스를 전체적으로 띄고 있으니까 얘네도 마이너스에서 이미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의 검정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인 검정기. 얘를 써야 돼요. 이걸 써야 얘가 풀인지 만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내가 이 상태에 얘를 가까이 댔어요. 만약에 이게 마라고 칩시다. 이게 마였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어디로 가요? 판이에요, 박이에요? 어디요? 판이에요, 박이에요? 박으로 전부 가요. 자, 지금 잘 보시면 원래도 얘는 마이너스라서 벌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마이너스를 또 갖다 댔더니 저기서 마이너스들이 야, 마이너스 왔다, 싫어, 도망가자. 박의 마이너스가 더 많아졌어요. 원래도 마이너스라서 벌어져 있었는데 마이너스가 더 많아졌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는 힘이 더 세져요. 마이너스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럼 이 박이 벌어져 있던 게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벌어져요. 벌어져 있던 게 더 많이 벌어져요.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원래도 벌어져 있었는데 얘를 가까이 하니까 더 벌어지네? 얘하고 같은 전하를 띄고 있구나. 얘가 지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인데 얘를 가까이 하니까 더 벌어졌어. 얘도 마이너스네. 더 벌어지면 같은 종류를 띄고 있다는 뜻이에요. 검정기랑. 이해했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플러스를 가까이 하면 어때요? 검정기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플러스인 애를 가까이 했어요. 그러면 검정기 안에 전자들이 어디로 몰려갈까요? 판이에요? 박이에요? 어디로 몰려가요? 검정기 안에 전자들 어디로 몰려요? 판으로 몰리겠죠. 플러스야. 나 플러스 좋아하는데. 가야지. 그러면 박은 원래 마이너스가 많아서 벌어져 있었잖아요. 마이너스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절로 가버렸어. 그럼 마이너스 세기가 약해져요. 자, 벌어져 있던 게 어떻게 될까요? 조금 오므라든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때문에 벌어져 있다가 마이너스가 약해졌잖아요. 이게 오므라든다니까요. 그럼 벌어져 있는 게 오므라들면 얘하고 이놈하고 반대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 검정기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를 띄고 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검정기가 플러스를 띄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검정기는 전체적으로 풀을 띄고 있는 상태라고 칩시다.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를 또 갖다 댔어요. 여러분, 검정기가 플러스라고 해서 검정기에 전자가 1도 없다는 얘기겠어요, 저게?
전자보다 플러스가 많다는 소리지 전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없을 순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하면 자, 검정기에 그나마 남아있는 전자들 어디로 몰려요? 판, 박. 얘를 가까이 했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전자를 어디로 몰려요? 판, 박. 어디로 몰려요? 어려워요? 아니, 이 안에 얘가 플러스를 띄었어도 이 안에 마이너스들이 남아있다니까요, 무조건. 그러면 내가 플러스를 가까이 했죠. 이 안에 남아있는 마이너스들 어디로 가요? 판으로 몰리겠죠. 플러스가 왔잖아요. 가야죠. 플러스를 좋아하는데 최대한 여기 몰린다니까요. 그럼 봐요. 얘는 원래도 플러스였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전자들이 다 저리로 갔어요. 플러스 세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는 플러스 세기가 세진다니까요. 더 벌어져요. 더 벌어져요. 더 벌어졌네? 같다는 뜻이라니까. 더 벌어지면 같은 전하를 띄었다는 뜻이라니까. 아, 얘 플러스구나. 그러니까 검정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풀인지 만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했더니 더 벌어졌어. 아, 검정기랑 같은 종류구나 얘는. 가까이 했더니 오므라들어. 아, 검정기랑 반대 종류구나.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띄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띄는 이 검정기는 따로 사는 겁니까? 중성 검정기 따로 사고 이미 벌어져 있는 검정기 따로 사고 그럴까요? 아니요. 이런 검정기를 따로 팔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띄고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띄어갖고 이게 이미 벌어져 있는 상태. 이걸 따로 파는 게 아니에요. 중성 검정기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만들어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마이너스를 띄는 이 검정기는 어떻게 만들게요? 이미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 이미 벌어져 있어. 이거 어떻게 만들고 싶어요? 자, 만들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잘 봐요. 원래는 중성이에요. 이게 내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전자들이 야, 나 마이너스 싫어. 전부 밖으로 몰려가지고 얘가 마마가 되면서 이렇게 벌어지고 얘가 풀풀이 되잖아요. 이거는 가까이만 했을 때 얘기고요. 자,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아예 갖다 붙여요. 여기다가. 판에다가 아예 접촉을 시켜. 마이너스 띄는 애를 아예 접촉시켜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얘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죠. 검정기는 원래 중성이었죠. 마이너스 띄는 애랑 중성 중에 누가 전자가 많은 거예요? 마이너스 띄는 애가 전자가 많은 거죠. 전자는 항상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물처럼. 물도 항상 많은 쪽과 적은 쪽을 연결해 놓으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서 수면이 같아지죠. 전자도 똑같아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요.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이 와 이러면서 이쪽으로 진짜 막 들어간다니까요. 그런 다음 얘를 갖다 떼버려요. 치워요. 그러면 이 검정기에 들어온 이 전자들이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전자를 얻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띈 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 지금 마이너스 띈 검정기 필요해. 그러면 마이너스 대전체를 하나 만들어요. 갖다 붙여요. 그럼 얘가 이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띈 검정기가 되는 거예요. 실험했어요. 쓰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시 다 썼어. 야, 다시 중성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플러스를 가까이 해요? 그러면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를 접촉시키면 플러스가 돼요. 손가락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붙이잖아요. 손가락을 붙이면 이 안에 마이너스가 넘쳐나고 있었잖아요, 막.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였잖아요. 야! 마이너스 적은 놈 왔다. 내 손을 타고 나 도망가요. 그래서 손가락 띄잖아요? 손가락 띄면 이 안에 남아도던 전자들이 다 내 손을 타고 도망가서 이제 얘는 다시 중성으로 돌아와요. 손가락을 댔다 띄는 거. 원래 중성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전하를 띄고 있었는데 얘를 다시 중성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방전이라니까요. 이게 방전이에요. 손가락 댔다 떼는 거. 우리 집에는 뭐가 있냐면 벌레, 그 날벌레 있잖아. 모기나 이런 거 잡는 램프가 하나 있어요. 그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 여름에 파란 불이 켜져 있고 파란 불이 켜져 있어서 벌레들이 막 불빛 보고 날아 들어왔다가 타다다닥 죽는 장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집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파란 불빛이 벌레를 막 유혹해요. 벌레는 이런 빛을 좋아해요. 벌레가 불빛이네 막 홀린 듯이 막 가요. 가다가 보면 이 안에 철망이 이렇게 막 쳐져 있단 말이에요. 가다 보면 철망에 닿아요. 이 철망에 전류가 흐르고 있거든요. 거기 닿으면 전기 통해서 감전돼서 죽는 거예요. 벌레가 타다닥 하고.
근데 내가 이거를 콘센트를 꽂아놓고 쓸 때는 불이 켜졌다가 자, 얘 이제 뽑았어요. 뽑으면 불이 꺼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철망에 흐르는 전류는 아직 남아있어요. 이 안에 전기가 조금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대면 따끔하고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 안에 있는 남은 전기를 다시 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가락 갖다 대요? 자, 물론 손가락을 대도 방전이 돼요. 검전기는 전자양이 얼마 안 되니까 손가락 그냥 대도 되지만 이건 안 돼요. 손가락 대면 나 감전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기 잘 통하는 물체를 한번 갖다 대주는 거예요. 가위 같은 거 안에가 여기 금속이잖아요. 아니면 드라이버 이런 걸로 하나 철망에 이렇게 갖다 대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제가 중성으로 바뀐다니까요. 이게 방전이에요. 이게 양이 적으면 손가락을 써도 돼요. 내 몸에 전자 조금 들어온다고 어떻게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양이 많으면 이제 위험할 수 있고 따끔해서 아플 수도 있으니까 보통은 가위나 이런 걸 쓰죠. 그래서 얘도 손가락 대도 되고요. 아무거나 금속, 가위나 드라이버 갖다 대도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다시 중성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중요한 거. 검전기는 뭐 할 때 쓰는 도구다? 1. 검전기는 뭐 할 때 쓰는 도구다? 얘가 대전이 된다 안 된다? 알고 싶어. 가까이 했을 때 아이고 이게 벌어져? 대전 됐네. 가까이 했는데도 안 벌어져? 중성이네. 그리고 두 번째 얘가 풀인지 만지도 알 수 있어요. 대신 풀인지 만지를 알려면 중성 검전기로는 안 돼요. 이미 플러스나 이미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서 이미 벌어진 검전기를 써야 돼요. 그럼 이미 벌어져 있는 검전기를 내가 미리 하나 만들어 놔야겠죠. 전체적으로 뭐 플러스를 띄든 마이너스를 띄든 만들어 놓은 다음 가까이 해요. 가까이 했더니 벌어진 게 더 벌어졌어? 아, 둘이 같은 종류구나. 가까이 했더니 벌어진 게 좀 오므라들었어? 반대 종류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3. 검전기로 알 수 있는 거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쉬워요. 자, 내가 얘를 가까이 했어요. 그랬더니 벌어졌는데 조금밖에 안 벌어져요. 근데 얘는 가까이 했더니 겁나 많이 벌어져요. 그럼 둘 다 대전이 되긴 됐는데 누가 더 강하게 대전됐다. 저놈이 더 강하게 대전됐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제가 대전된 전하량이 더 많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세게 대전됐냐도 알 수 있어요. 많이 움직일수록 세게 대전된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게 검전기예요. 어때요? 괜찮아요? 잘 때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분들 왜 이렇게 좀 정신이 없죠? 응? 이해했음? 그리고 요 86쪽 잠깐 보실래요? 콜라캔 그림. 이거 시험에 100% 나와요. 교과서에 무조건 있어요 이거. 콜라캔도 금속이잖아요. 안에 전자 많아요. 물론 플러스도 있지만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플러스는 못 움직이는 상태. 이 상태에서 내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해요. 자, 그럼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전자들이 A, B 어느 쪽으로 싹 몰려요? 그래요. 얘가 마이너스니까 나 전자 싫어. 마이너스 싫은데 싹 몰려요. 이쪽에 싹 몰려요. 얘가 마가 되죠? 그럼 A가 풀이 되죠? 대전체와 가까운 쪽이 반대되는 전하를 띄었죠? 이쪽이 풀이 된단 말이에요. 얘가 풀이고 얘가 마니까 둘이 어떻게 해요? 땡겨요. 콜라캔이 대굴대굴 굴러서 대전체 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무슨 현상? 정전기 유도, 정전기 유도. 알겠어요? 이렇게도 실험한다고요. 무조건 나와요. 콜라캔. 응? 좋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아까 드린 프린트 넘겨보시면 뒷장이 있어요. 전기와 자기 요거 채울 거예요. 원자는 중심에 무슨 전하? 중심에는 무슨 전하? 플러스 전하를 띠는 뭐가 있고요? 가운데 플러스 띠는 애 이름이 뭐예요? 원자핵. 가운데에 플러스를 띠는 원자핵과 얘는 못 움직이는 놈입니다. 주변을 돌고 있는 마이너스를 띠는 누구? 전자가 있어요. 얘가 왔다리 갔다리가 되는 놈이에요. 얘가 왔다리 갔다리가 돼요. 원래는 이 양이 같아서 중성인데 자,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문질렀어요. 두 물체는 서로 어떤 전하를 띠게 되죠? 같은 거는 다른 거. 한 놈이 풀이면 한 놈은 마가 돼요. 이걸 마찰전기라 그래요. 그럼 마찰전기가 생기는 이유! 문지르면 둘 사이에 누가 왔다 갔다? 전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걸 좀 정리해서 써봅시다. 마찰시키면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켰다는 거예요.
마찰시키면 두 물체 사이에서 누가? 전자가 이동을 해요. 전자가 이동하여 이 전자를 잃은 물체가 플러스, 잃어야 플러스예요. 항상 얻은 물체가 마이너스를 띠게 된다. 이게 마찰 전기예요. 그래서 문지르면 둘이는 항상 서로 끌어당긴다. 풀말을 띠니까. 됐나? 됐어요? 자, 그 다음 3번. 전자를 잃어야 플러스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잃어야 플러스. 잃은 물체는 플러스,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므로 마찰시킨 두 물체는 항상 서로 땡겨요, 밀어요? 땡겨요. 문지른 두 물체 사이에는 항상 인력이 작용하고 두 물체가 띠는 전하량의 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막대하고 털가죽을 서로 문질렀다 쳐요. 그래서 전자가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털가죽이 전자를 3개 얻었으면 막대는 3개 잃은 거죠. 그럼 얘는 3개 잃은 만큼 플러스가 되고 얘는 3개 얻은 만큼 마이너스가 돼서 종류, 전하의 종류는 풀마로 반대지만 세기는 둘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잃은 만큼 얻기 때문에 풀마의 세기는 같고 부호만 반대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하량의 크기라는 게 얼마나 센 전하를 띠냐예요. 세기는 같아요. 부호가 반대가 되고. 한 놈 잃은 만큼 한 놈이 얻는 거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이렇게 중성이었는데 문질러서 풀마를 띠게 됐어요. 뭐라고 부른다고? 두 글자? 뭐라고 부른다고? 두 글자? 이럴 거야? 대전되었다. 대전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를 띠게 된 이 물체는 대전체라고 부릅니다. 전하를 띠게 된 현상은 대전, 전하를 띠게 된 물체는 대전체, 이렇게 불러요. 자, 이거 좀 보세요. 읽기 쉬운 순서대로, 다시 말하면 플러스가 되기 쉬운 순서대로 나열하시오죠. 여러분, 서로 문질렀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A, B, C, D 중에 가장 플러스가 되기 쉬운 애는 누구예요, 현재? C. 좋습니다. 누구랑 문질러도 C는 다 플러스가 됐어요. 그 다음이 누구예요? A, C 다음에 A. 그러네요. A. 그 다음은요? B. 그리고 그 다음이 D네요. A, B를 문질렀을 땐 A가 플러스, C, B를 문질렀을 땐 C가 플러스. 일단 B보다는 A, C가 플러스 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A, C가 일단 플러스 쪽에 더 가까워야 되고, 그 다음 CA를 문질렀을 땐 C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C가 더 플러스 되기 쉬운 거고, 그러면 D가 제일 마지막이죠. B랑 문질렀을 때 B보다 D가 더 마이너스가 되기 쉬웠습니다. 됐나요? 나열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아까 마찰전기에 의한 현상 뭐 알려드렸어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 마찰전기에 의한 현상. 랩이 그릇에 달라붙는 거 마찰전기라 그랬잖아요. 비닐랩이 그릇에 붙는다. 이거. 또 뭐 알려드렸어요? 먼지털이에 먼지가 붙는다. 혹은 스웨터를 벗었더니 찌지직 소리가 나더라. 빗을 빗었더니 머리카락이 빗에만 달라붙더라. 이런 거 아무거나 하나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 중에 2개 써주시면 되고요. 대전체가 뭐라고? 풀마를 띠는 애.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부른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띠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전기력. 근데 전기력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일단 얘네는 대전이 많이 될수록 전기력이 세고요. 이건 당연한 얘기죠. 대전이 강하게 될수록 전기력이 세고, 대전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어떨수록 전기력이 세겠어. 당연히 가까워야 더 세게 당기거나 밀겠죠. 자, 여러분, 대전되지 않은 금속, 즉 중성이에요. 중성.
중성에다가 대전체를 가까이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양끝이 풀마가 되었대요. 아까 이거 뭐라고 불렀어요? 무슨 현상? 정전기 유도. 정전기 유도 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정전기 유도를 시키면 내가 가까이 이렇게 갖다 댄 거, 대전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같은 종류, 다른 종류. 가까운 쪽은 반대. 먼 쪽이 같은 전하로 대전이 됐었죠. 항상 가까운 쪽이 반대로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정전기 유도 현상이 나타나나요? 왜 내가 가까이만 해도 양쪽이 풀마가 되나요? 라는 질문이죠. 안에서 누가 움직여서 그래요? 전자가 움직여서 그렇죠? 그럼 이걸 조금 유식하게 한번 써볼게요. 내가 풀이든 마든 가까이 일단 하잖아요. 안에서 얘네가 움직이잖아요. 요 가까이 한 애가 대전체예요. 대전체의 전기력을 받아. 인력이든 청력이든 받아서 움직이는 거죠. 전기력을 받아. 안에서 누가? 전자가 한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 때문에 양 끝이 풀마를 띠게 되는 거죠. 양 끝이 전하를 띠게 된다. 얘를 가까이 하니 얘한테서 인력이나 청력을 받아서 한쪽으로 쏠려요 라는 얘기를 지금 유식하게 쓴 거예요. 그죠? 누가? 전자가. 좋아요. 자, 지금 이게 검정이거든요. 내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한 상태예요. 여러분, 파는 현재 무슨 전하를 띠고 있겠습니까? 뭐라고? 풀마. 파는 풀. 이 상태죠. 왜냐면 판에 있는 전자가 다 어디로 갔을 거거든요. 박으로 전부 도망갔을 거거든요. 자, 그럼 지금 박은 어떤 모양이겠어요? 그죠? 지금 벌어진 상태에서 이쪽도 이쪽도 마를 띠겠죠. 왜? 저 판에 있는 전자들이 박으로 다 몰려왔을 거거든요.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겠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쪽에 판에 있는 플러스 개수랑요, 박에 있는 마이너스 개수가 같아야 돼요. 왜냐면 저기서 밀려온 전자가 이쪽으로 온 거기 때문에 개수를 원래는 맞춰 그려주셔야 정상입니다. 제대로 그린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내가 전체적으로 플러스인 검정기 만들고 싶어요. 이거 만들어 쓰는 거라 그랬어요. 원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플러스인 애를 만들고 싶어요. 원래 중성인데. 어떻게 하면 돼요? 플러스 대전체를 아예 갖다가 붙여요. 플러스 대전체를 아예 갖다 붙이면요,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대전체에서 판으로? 잘 생각해봐요. 전자는 플러스를 좋아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야 플러스다 대전체로 막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나서 더 전체를 치우잖아요.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전자를 잃어서 모자란 상태가 돼요.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플러스 대전체를 금속판에 아예 갖다 붙이면 돼요. 금속판에 접촉시킨다. 접촉시킨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대전시키고 싶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가 접촉을 시키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전자들이 오히려 몰려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자, 문제는 내가 지금 플러스 대전체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플러스 대전체가 없고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밖에 없는 상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자, 일단 마이너스를 가까이만 해요. 갖다 붙이지 마요. 갖다 붙이면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전체적으로 검정기도. 가까이만 한 상태에서 지금 어디에 전자가 몰려있는 상태냐면 박에 몰려있는 상태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까 뭐 했죠? 손가락을 여기다 갖다 붙여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서 나 멀리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생겼네?
이쪽의 전자들이 내 손을 타고 미친 듯이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다 빠져나가요. 내 손으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손가락 치우고 대전체도 치우잖아요.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이 지금 내 손을 타고 다 도망간 상태죠. 얘 이제 전자가 모자라요. 전체적으로 풀을 띄면서 얘가 벌어진 상태가 돼요. 자, 두 번째 방법. 마이너스 대전체. 이거는 접촉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만 해요. 가까이 한 후 손가락을 대면 돼요. 금속판에 손가락을 댄다. 이렇게 하면 전자를 잃어서 애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돼요. 이해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자, I에 갖다 붙일 거면 내가 얘를 검정기를 플러스로 만들고 싶잖아요. I에 갖다 붙일 거면 똑같이 플러스 띠네를 갖다 붙여야 되고요. 가까이만 한 다음에 손가락 댈 거면 내가 원하는 거랑 반대를 써야 돼요. 마이너스를 가까이 한 후 손가락을 대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마찬가지 내가 검정기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방법이 똑같아. 두 개예요. 누구를 아예 갖다 붙이든가. 뭐를 띠네? 갖다 붙일 거면 내가 원하는 거랑 똑같은 걸 띠네. 마이너스를 갖다 붙이든가. 아니면 손가락을 이용할 거야. 그러면 대전체는 반대. 플러스를 띠네. 플러스를 띠네를 가까이만 하고 내가 손가락을 갖다 붙이면요. 야, 저기 플러스다. 나 플러스 좋아하는데 내 몸에 있는 전자가 다 빠져와서 검정기로 들어가요. 내 몸에도 전자가 있어요. 그럼 검정기는 오히려 전자를 얻었으니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갖다 붙일 거면 똑같은 거 띠네를 쓰면 되고요. 손가락을 이용할 거면 내가 원하는 거랑 반대 대전체를 쓰면 돼요. 오케이? 자,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에 가까이 했더니 더 벌어졌대요. 이 대전체는 풀을 띈 걸까요? 말을 띈 걸까요? 가까이 했더니 더 벌어졌어요. 벌어진 게 더 벌어졌어. 똑같은 마이너스를 띠네죠. 가까이 했더니 더 벌어졌으면 같은 걸 띄었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했는데 오므라들었더라 그러면 반대를 띄었다는 뜻입니다. 됐죠? 정신들 차려요. 우리 검전기로 알 수 있는 사실을 3개나 배웠어요. 1번 검정기로 알 수 있는 사실. 얘가 중성이야 아니야? 이게 대전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거 알아볼 때 썼죠? 물체의 대전 여부. 여부라는 게 이게 대전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거 알아볼 때 쓰는 거예요. 이거 쓸 때는 검정기도 중성인 검정기 쓰는 거예요. 그죠? 벌어지나 안 벌어지나 이걸 보는 거죠. 2번 대전된 전하의 종류도 알 수 있었어요. 얘가 대전이 됐자면 풀이야 마야 이것도 확인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대신 그때는 이미 대전된 검정기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죠? 만들어 놔야 이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3번 모두 알 수 있었죠. 얘가 얼마나 세게 대전된다. 많이 움직일수록 세게 대전된 거다. 이걸 유식한 말로 하면 대전된 전하의 양도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전된 전하의 양도 알 수 있다. 이게 3가지를 검정기로 알 수가 있구나.